야단 보따리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눌러주세요. 옛날 조선 중기 명종 때 한양에는 희재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희재는 명문가 사대부 집안의 유림이었는데 기대가 아주 촉망되는 청년이었답니다. 당시의 조정은 대윤과 소윤이 장악을 하다시피 하였는데 희재는 그러한 윤씨 가문의 장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출세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었죠. 그리고 희재는 유교를 연구하고 공부하였는데 당시 최고의 학도로 조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답니다. 그러한 희재가 학당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둑 잡아라. 도망치던 처자가 갑자기 희재 뒤로 숨으며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그 처자 이리 내놓으시오. 무슨 일로 그러시는 게요? 그 처자는 도둑년이요. 아니 무엇을 훔쳤길래 도둑이라 하는 것이요? 저 처자 손에 들고 있는 떡이 내게서 훔친 것이라오. 희재는 고개를 돌려 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꾀죄죄한 옷차림에 다 낡은 집신을 신었는데 눈동자는 동그랗고 눈물이 잔뜩 고여 있었습니다. 어찌나 겁을 먹었는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떡값이 어떻게 되는가요? 한양입니다요. 예소, 분양을 줄 터이니 이 처자를 그냥 보내주시오. 아 그러면야 지는 고맙지요. 그렇게 사내가 돌아가자 처자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다음에 이은혜는 꼭 보답해드리지요. 하면서 처자는 쌩안이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희재는 한편으론 어이가 없고 한편으론 그 처자가 안쓰러웠습니다. 보아하니 떡이나 훔칠 여인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연으로 떡을 훔치게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 학당을 나온 희재는 또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소년 잡아라. 어디선가 또 도둑 잡으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돌아보니 전에 그 처자가 또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처자는 이내 잡혀서 손에 들린 보따리를 금방 뺏기고 사내에게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힘없는 처자에게 어찌 그리 험악하게 하시는 게요? 아무것도 모르면 가던 길이나 가시오. 남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그 처자는 내가 아는 처자이니 그냥 갈 수는 없소. 그러니 무슨 일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인연이 우리 집에서 쌀 한 대를 훔친 것이오. 그래서 잡은 것이 오다. 아 그렇소? 그래 쌀값은 얼마나 되는 것이요? 한양 2호다만 어찌 그러는 것이오? 내가 5냥을 드릴 테니 이 처자에게 쌀 5대를 주시구려. 그렇다면 내 마다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여 쌀집 주인은 처자에게 쌀 5대를 주었답니다. 이번에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은혜는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처자는 어찌하여 남의 것을 자꾸 훔치는 것이요?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처자가 떠나자 희재는 그 처자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행색은 초라해 보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는 양반집 규수 같았죠. 그리고 말하는 모습으로 보아 배운 여인이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희재는 그 처자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꾀죄죄하지만 그 속의 인품은 무척 있어 보였죠. 그리고 동그란 두 눈에 눈물이 잔뜩 고여있던 모습은 희재의 가슴을 흔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희재는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그 처자가 가슴 깊이 파고 들어와 있었답니다. 처자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남의 것을 훔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무렵 희재는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전에 그 처자가 지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처자가 무척 궁금했던 희재는 처자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자는 한양을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가더니 논과 밭을 지나 외딴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보아하니
홀어머니를 모시고 단둘이 사는 것 같았는데 홀어머니는 거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집안에는 농기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아 농사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집안 환경을 보니 그 처자가 왜 떡과 쌀을 훔칠 수밖에 없었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희재는 머슴을 데리고 쌀과 곡식을 사서 그 처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쌀과 곡식을 부엌에 조용히 드리고 돌아서 나오려는데 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처자와 마주치게 되었답니다. 아니, 선비님께서 제 집에는 무슨 일로 오신 것인지요? 우연히 처자의 집을 알게 되었소. 그리하여 쌀과 곡식 좀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자는 말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찌 그리 우시는지요? 한참을 울던 처자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도움은 감사하나 저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러지 마시지요. 대가를 바란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오나 제가 선비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처자의 아버지는 명종 때 학식이 높은 벼슬에 있었던 박재현의 여식 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대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있었는데 그때 대윤의 패거리로 잘못 오인되어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는 모두 몰수당하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작은 오두막에 살게 된 것이었죠. 어려서부터 명문가 양반집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안 해보고 자랐는데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살아갈 길이 막막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기를 마음먹었으나 병든 어머님 때문에 죽지를 못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었죠. 언제라도 어머님이 세상을 뜬다면 같이 세상을 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순간에 잃은 슬픔을 감당하고 살아가기엔 연희에겐 너무도 벅찼답니다. 그리고 구차한 삶을 살아갈 자신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내 그대를 잘 알지는 못하나 선비가 되어 어려운 처지를 알면서도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희재는 의원을 데려가 어머님을 치료하고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답니다. 그런 희재가 부담되었던 연희는 희재가 올 때면 집을 나와 뒷산에 올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하였죠. 그렇게 희재는 연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원의 치료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악화되더니 끝내 숨을 거두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연희의 어머님도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집안이 풍비박산되자 그 충격을 너무도 크게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병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닥친 불행으로 인해 어머님의 충격은 너무 컸던 것이었죠. 그리고 자신을 병간호하느라 고생하는 연희를 보면서 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작정했던 것이었습니다.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않은 딸 연희가 그리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연희가 몇 끼마다 음식을 동냥하고 훔쳐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어머님 가슴은 찢어질 듯 너무 아팠었답니다. 그리하여 의원이 지어주는 보약도 먹는 척만 하고 모두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죽어야만 연희의 삶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사랑하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만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전부였지요. 어머님의 눈물은 베개를 적시고 적셔 베개는 항상 축축했답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에 대한 슬픔과 사랑하는 딸에 대한 아픔 때문에 어머님의 눈물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 연희를 위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희재는 사람들을 데려와 어머님을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장사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곤 하염없이 울고 있는 연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연희 낭자,
어머님은 필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요. 그러니 연희 낭자는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연희 낭자 곁엔 내가 있으니 아무리 힘들어도 잘 참고 견뎌주길 바래요. 그렇게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희재는 연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연희 낭자 계시오? 여러 번을 불러봐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든 희재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연희가 입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옆에는 양잿물처럼 보이는 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음독을 시도한 것 같았습니다. 깜짝 놀란 희재는 얼른 연희를 들쳐업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논밭길을 달리면서 신발은 모두 벗겨지고 버선도 벗겨지고 맨발에 가시가 박혀 피가 나고 있는데도 희재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발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 의원 집에 도착한 희재는 의원을 불러 연희를 치료하게 하였답니다. 의식을 잃은 연희는 숨은 붙어 있었으나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이보시오 의원, 돈은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이 처자를 꼭 살려내시오. 이 처자만 살려주신다면 내 크게 보답하리다. 의원은 서둘러 연희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희재는 연희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몇 날 밤을 꼬박 새운 희재가 쪼그리고 앉아 잠이 들었었는데 희재의 손에 따스한 촉감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느낌에 눈을 뜬 희재는 너무 기뻐 뒤로 자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가 두 눈을 뜨고 희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좀 정신이 드시오. 또 선비님이시군요. 정말 다행이요. 연희 낭자가 이렇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오. 왜 저를 살리셨습니까? 저는 어머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어머님은 낭자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지 어머님 곁으로 오는 걸 절대로 바라지 않는다오. 그리고 내가 있는 한 연희 낭자가 잘못되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러니 날 믿고 부디 힘을 내어주시오. 부디 부탁하오. 연희도 희재를 마음에 품고는 있었지만 촉망받고 있는 희재에게 짐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아버님과 어머님을 잃은 슬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지요. 사랑이 슬픔을 이길 수 없었던 연희는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희재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된 연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희재는 다시 깨어난 연희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 처자는 누구더냐? 희재는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참으로 안 되었구나. 희재의 부모님은 연희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자 연희는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연희 낭자, 그간 병석에 누워있느라 얼마나 답답했소. 이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으니 날 따라 나서시구려. 그렇게 희재는 연희를 데리고 한양 근처 북악산에 올랐답니다. 붉게 물든 단풍 잎은 북악산을 온통 물들게 하였고 햇빛을 받은 북악산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북악산이 참으로 예쁘네요. 북악산이 이렇게 예쁜 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소? 낭자가 이렇게 좋아하니 나도 무척 기뻐. 연희 낭자, 오늘은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있다니 그게 무엇인지요? 내가 장터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연희 낭자는 내게 무척 특별했었소이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연희 낭자는 내 운명의 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소. 그리고 지금 난 그걸 이행하려 하오. 그러니 연희 낭자, 나와 혼인해 주시겠소? 희재의 청혼에 연희는 당혹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이제는 희재에 대한 사랑이 점점 밀어내고 있었지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죠. 연희는 아직도 자신이 희재의 앞길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연희 낭자,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하오. 연희 낭자 없이는 출세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내겐 의미가 없다오.
그러니 연희 낭자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의미가 된다오. 자신을 위해서는 출세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다는 말로 들린 연희는 그 말에 용기가 생겼답니다. 자신이 희재 곁에 머물면 희재가 출세와 명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알겠습니다. 당신과 혼인하겠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희재는 방방 뛰며 기뻐 소리를 질러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답니다. 훗날 희재는 참판까지 오르고 자식들 또한 훌륭하게 자라 학자 가문의 대를 이어갔죠. 우여곡절 끝에 연희를 얻게 된 희재는 연희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알기에 그 아픔의 공간을 사랑으로 꽉 채워 주었답니다. 그러한 희재의 노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연희도 희재를 무척 사랑했으며 희재의 출세를 위해 아내로서 내조를 열심히 해주었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시대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기에 더욱더 특별한 게 아닐까요? 희재와 연희의 이야기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교훈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